이복현이라고 하는 금감원장이 오락가락 입을 놀려서 최근에 이제 대출시장,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그 자리에 적합한 인재가 못 되는데 앉혔던 윤석열 정부의 인재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꽤 오랫동안 검사 출신으로 검사 일을 해왔지 이 금융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 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정치인 마냥 입을 올리니까 시장이 혼선을 내비치는 겁니다. 7월에 5조, 8월에 9조 8천억 관련한 이 대출액이 늘었습니다. 7월에 그는 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각 은행의 부행장들을 불러서 이제 대출 관리 주문을 냈죠. 그리고 금융권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좀 조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와 예적금 금리의 차이가 좀 컸죠. 그랬더니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자 장사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이래저래 뭐 말을 또 바꾸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 이제 금융권들은 뭘 하고 있냐, 대출을 늘리지 않아야 되는, 대출 금액을 이제 통제해야 되는 대출 관리 목표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숙제를 떠안게 됐죠.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제 은행에 자유를 맡겼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랐을 텐데, 뭐 간주처럼 계속 불러다가 이제 오다 내리고 지시 내리고 했는데 금융권들은 이제 그의 말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의 말에 따라 움직였더니 계속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야,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해야지 이래 버리니까 이제 금융권들이 이제 금감원장의 말을 이제 안 믿게 되는 거죠.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책은 오락가락 행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대출 중단 아니면 대출 시중금리 상승, 뭐 이게 결국은 앞으로 벌어질 일 같습니다. 좀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을 좀 더 그래도 매끄럽게 통제하고 조정하고 주문해서 그나마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의 모습을 내보이지 못하고 정치인 마냥 계속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떠들어대니까 이제 엉망이 돼버린 거죠.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이제 다 이제 손가락질하는, 혼내는, 비웃는 이제 금감원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데 참 어처구니가 없죠. 피감기관하고 외유가고 해외로 싸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금감원장 알기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감독을 해야 되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정치인 마냥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 뭐 하자라는 겁니까? 제발 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남아있는 임기 동안만이라도 금감원장을 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경제 F4라 그래가지고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지금 엇박자도 많이 나고 있고, 최근에는 보면 한국은행 총재가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뭐 인구구조에 대한 얘기도, 그리고 입시에 대한 이야기도,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전방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이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를 미룬 한국은행 총재에 계속 온갖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 같으니 한국은행 총재가 이빠른 소리 하면서 정부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장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고 뭐 대출 중단하라 그랬다가 대출 쪼이라 그랬다가 이 금리 인상하지 말라고 했다가 실수요자 뭐 보호라고 했다가 이래저래 말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상황이 개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일선에서는, 금융권의 일선 창구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고 내일 얘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나중에 또 뒤집어지면 누가 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금융감독 원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권의 일선에서 실무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느 정도의 사항을 얘기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관리하는 지표를 알려주고 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뭐 하는 것마다 뒤에서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저렇게 하라고 했잖아.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누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마냥 무조건 뭐 악석이냐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맞춰서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조정하고 하는 건데, 너무 제 윗선인 금융감독원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그냥 개판이 돼버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어쩌면 그 금융감독원장이 보인 모습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정치 리더십의 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더 우려스러운 거죠. 정치와 경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혼란스러운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가 폭등할 것이고 물류비가 급상승할 겁니다. 그로 인한 이제 어려움이 심하게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앞으로 우리는 더 허리띠 졸라매고 더 긴장하고 더 숨죽이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출이 쉽사리 나온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출금리 인상 아마 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상금리가 0.2%, 0.3% 조금씩 한 달, 두 달 계속 이러다 보면 뭐 이번 달 대출 뭐 원리금 내는 거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내다가 다음 달에 203만 원 내고 그 다음 달에 205만 원 내고 그 다음에 210만 원 내고 되돌아보면 갑자기 250대 있고 280대 있고 300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방에 올리는 게 아니라서 조금씩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너무 많이 올라서 휘청거리는 거죠. 그런 아마 상황들이, 그런 시대가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말입니다. 이미 10월부터 가상금리가 부과된다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난감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참 고민스럽고 우려스럽고 많은 이제 생각들이 이제 드는 때이죠. 누가 뭐라 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좀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금융감독원장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저놈이 또 언제 또 말을 뒤집고 왔다 갔다 하고 이 금융업계를 뒤흔들지 모른다라는 거. 그가 제대로 판단과 결정으로 국민들의, 서민들의 삶을 좀 이렇게 바로잡아 주는 게 아니라 되려 서민들에게 똥물 튀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일상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는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며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을 지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앞으로 확실한 건 대출 중단이 심해지고 원리금 상환해야 되고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구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